소녀와 미꾸라지. 엄호현. 저녁때가 되었지만 한낮의 뜨거운 열기가 아직 남아있어 더운 바람이 얼굴을 스쳐간다. 앞을 보니 그리 멀지 않은 강둑 옆에 6살쯤 된 여자애가 한 손에는 작은 물병을 들고 한 손으로는 엄마의 팔을 잡고 뭔가 조르는 듯 칭얼대고 있었다. 여인의 얼굴에는 무슨 일인지 난감한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여인에게 물었다. 뭘 도와드릴 일이라도 있을까요? 여인은 나를 보며 잠시 망설이는가 싶더니 드디어 입을 열었다. 사연은 이러했다. 이들 모녀는 논 옆에 있는 작은 웅덩이에서 물이 말라 거의 죽어가는 새끼 물고기 한 마리를 발견했다고 한다. 그래서 빈 물병을 가져다 물웅덩이에 물을 조금 담아 물고기를 넣어서 가지고 왔는데 여자애가 한사코 물고기를 집 가는 길에 있는 황구지천에 가서 방생하겠다고 조르는 통에 어찌하였으면 좋을지 몰라 이러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제야 나는 여자애가 쥐고 있는 물병에서 물과 함께 촐랑거리는 새끼손가락만한 작은 미꾸라지 한 마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전거 도로 밑으로는 20m가 넘는 급경사로 된 제방뚝이 있고 바닥에서부터 물가까지는 70m 거리는 좋게 될 키를 넘는 갈대밭이 우거져 있었다. 나는 막연하게 갈대밭을 바라보았다. 여기서부터 저 갈대를 헤치고 물가까지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더구나 저 연약한 두 모녀이매랴. 사진 촬영을 좋아하는 내가 얼마 전에 햇볕에 깃을 말리느라 태양을 향해 두 날개를 쫙 펼치고 있는 가마우지가 하도 우스꽝스러워 가까이 가서 제대로 한번 찍어보려고 이 갈대밭에 들어섰다가 얼마 못 가고 되돌아 나온 적이 있었다. 나는 머리를 돌려 모녀를 바라보았다. 여인은 여전히 상심한 표정을 하고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고 여자애는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애처롭게 엄마를 쳐다보고 있었다. 아무래도 여기에서 저 갈대를 헤치고 물가까지 가기에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숲에는 혹시 뱀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말 뒤끝을 얼버무리며 내가 말했다. 여인은 한참 동안 더 강물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여 여자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유나야, 안 될 것 같구나. 그만 집에 가자. 그리고는 여자애의 손목을 잡고 차가 있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한 손에 물병을 든 채 엄마의 손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앙탈을 쓰던 여자애는 버디디던 발이 탁 풀리면서 드디어 와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싫어, 안 갈래. 물고기 집에 가면 죽는단 말이야. 소녀는 거의 절규에 가까운 비명을 지른다. 잠깐만요. 한참 동안 넋을 잃은 채 모녀를 바라보던 나는 달려가 닫히려는 창문을 잡으며 소리쳤다. 아기를 안고 나의 뒤를 따라오세요. 나는 제방뚝 정리를 하느라 베어놓은 잡목무지에서 1m쯤 되는 마른 나뭇가지를 골라주고 단숨에 제방뚝을 뛰어내려가 갈대를 좌우로 가르며 길을 내기 시작했다. 뒤를 돌아보니 여인이 딸애를 품에 안은 채 민망한 얼굴로 나의 뒤를 조심조심 따라오고 있었다. 무슨 힘이 나를 이렇게 하게 했는지 나 자신도 알 수 없다. 두 팔에 힘이 빠지고 뒷잔등이 후줄근히 젖어드는 감을 느끼며 허리를 펴서 뒤를 돌아보니 이제 겨우 10여 미터밖에 오지 못한 것 같았다.
그제야 나는 자신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해서야 이 70여 미터의 거리를 어느 세월에 다 간단 말인가.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앞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런 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자애는 엄마의 품에 안긴 채 쫑알거린다. 와, 할부지 정말 힘이 세다. 그치, 엄마? 내가 흘러내리는 땀을 닦으며 두 번째로 허리를 폈을 때 우리는 이미 절반 거리를 지나 꽤 먼 데까지 와 있었다. 그렇다. 나는 물고기가 든 병을 가지고 혼자 와서 고기를 물에 놓아주고 갈 수도 있었다. 아주 간단한 일이다. 그러면 구태여 이 고생을 할 일도 없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여자애가 그 작은 손으로 물고기를 직접 놓아주는 것을 보고 싶었던 것이다. 이 소녀의 티 없이 맑은 순결한 영혼에 귀중한 한 생명을 살리는 그 희열을 직접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6월의 갈대 숲속은 찌는 듯한 무더위로 숨이 탁탁 막히고 부유물 썩은 냄새가 코를 찌르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빽빽한 갈대 사이로 노란 모래사장이 보였다. 남은 갈대를 마지막으로 후려쳤을 때 나는 기진맥진해 있었고 머리에 쓴 자전거 헬멧에는 갯벌에 얼기설기 기어다닌 7개의 발자국 같은 거미줄이 잔뜩 들어붙어 있었다. 잠시 후 우리는 좁은 모래사장을 지나 드디어 물가에 도착할 수 있었다. 자, 우리 이제 물고기를 놓아줄까? 여자애는 두어 걸음 더 가서 물가에 쪼그리고 앉더니 병을 기울여 조심스럽게 물고기를 물과 함께 쏟아부었다. 물고기는 탈진했는지 물 위에 동동 떠서 물결을 따라 흔들거리며 기척이 없다. 엄마, 물고기 죽은 거 아니야? 여자애가 방금 울음이 터질 듯이 입술을 바르르 떨며 엄마를 쳐다보았다. 좀 기다려보자. 미꾸라지는 생명력이 강해서 웬만하면 죽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좀 있으려니 미꾸라지가 조금씩 움직이며 몸을 바로 세우더니 천천히 꼬리질을 하며 점차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져갔다. 여자애는 꼼짝도 하지 않고 물고기가 사라져간 수면을 응시하더니 물고기는 집도 없이 겨울이면 추워서 어떻게 살아요? 하고 꼬치꼬치 캐어 묻는다. 물고기에게도 집이 있지. 옛말에 의하면 깊은 물속 어딘가에 수정궁이란 곳이 있단다. 그곳은 여름이면 서늘하고 겨울이면 따뜻하여 아주 살기 좋은 곳이지. 물고기들은 그 수정궁에서 서로 도우며 화목하게 살아간단다. 그곳은 행복과 즐거움만 있고 미움과 반목은 없는 곳이지. 그곳에는 철조망도 없고 전쟁이라는 것도 없단다. 나는 이 말을 여자애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할부지, 전쟁이 뭐예요? 골똘히 듣고 있던 여자애가 불쑥 묻는다. 전쟁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이념을 만들어가지고 죽기 내기로 서로 싸우는 그런 게 아니고 전쟁이 뭐냐면 나는 어떻게 하면 6살짜리 어린애가 알아들을 수 있게 전쟁의 정의를 설명할 수 있을까 하고 고심한다. 그러니까 전쟁이 뭐냐면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더 가지려고 남이 가진 것을 하나라도 더 빼앗으려고 서로 죽기 내기로 싸우는 것을 전쟁이라고 하지.
아, 전번에 내 친구 영남이가 인형이 욕심나서 보자고 하는 거 안 보여줬더니 막 빼앗으려고 해서 둘이 다퉜었는데 이런 게 전쟁이었구나. 전쟁은 참 나빠. 여자애가 알아들었다는 듯이 머리를 끄덕였다. 여자애는 한참 동안 물고기가 사라져간 물속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허 하고 한숨을 내쉬더니 천천히 일어나서 엄마에게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우리 이제 집에 가자. 우리가 다시 제방뚝을 올라섰을 때 땅거미는 이미 어둑어둑 내리고 있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여인이 인사를 했다. 아니요, 뭘 이런 걸 가지고. 부인님은 참 총명하고 귀여운 딸을 두셨네요. 차가 떠나려 하자 여자애는 차창 밖으로 조그만 고개를 불쑥 내밀더니 해맑게 웃으며 고사리 같은 손을 마구 흔들어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의 머릿속에서는 여자애의 그 커다란 눈이 떠날 줄 모르고 맴돌았다. 이제 세월이 흘러 그 소녀애와 같은 세대가 우리 세대를 대신해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갈 때 세상은 얼마나 아름답게 변해 있을 것인가. 반목과 증오와 전쟁을 모르는 사랑과 행복으로 충만된 그런 아름다운 세상에서 사람들은 살게 될 것이다. 나는 머리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어두워가는 동쪽 하늘에 아기별 하나가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다.